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예, 벌써 2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예, 참 세월이 빠르죠. 엊그제 26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2월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연휴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열심히 달려가지고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올해 수익을 많이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의 영향인지 소식이 없습니다. 예, 소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없는데 지금 제가 요 일반 영상에는 주간 방송 요것만 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다고 주간 방송 이것도 건너뛰어 버리면 정말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주간 방송 정도만 이렇게 올리는데 조만간에 제가 요 일이 마무리되면 또 영상이 자주 올라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계시죠? 예,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앞으로 활발하게 영상을 업로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소식이 없는데 중요한 얘기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기사를 하나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다주택 대출 연장 규제지역 아파트엔 불허로 가닥됐다. LTV 0%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사건의 발단이 대통령께서 계속 SNS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뭐 양도세 증가 등의 세금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대출을 계속 연장해 주는 거 이건 혜택이다.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금융위에서도 그리고 각종 은행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대출 연장을 그러면 안 해주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상한을 해라. 더 이상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 지역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산은 규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양도세 중과 그리고 나중에 보유세도 뭐 강화하겠다. 세금을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산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부활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종부세 강화하겠다. 보유세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니까 당장 부산도 규제가 강화된다. 부산도 세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미리 팔아야 되겠다. 잘못 알고 파시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부산은 규제 지역이 하나도 없다. 조정 대상 지역이 예전에 다 풀려버렸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규제가 안 된다. 요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기사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계속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서울 수도권 위주입니다. 거기는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방법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잡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한다 하는 게 서울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종부세, 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 게 서울 위주, 그러니까 규제 지역 위주로 계속 되지 않겠냐. 그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한 건데 마침 이번에 나온 기사도 규제 지역 아파트에만 불허를 하겠다. 이렇게 가닥이 된다.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거의 의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규제 지역도 아니고 세금 뭐 강화라든지 중과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적용이 쉽게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미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데 자, 이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다 맞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맞추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데 저는 제 채널에서 항상 예측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합니다. 과거에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다.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지방을 살리자입니다. 지방을 쉽게 죽이자.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방에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지방에도 아직까지 미분양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방도 때리잡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게 똘똘한 한 채입니다. 자꾸 서울에만 몰리고 서울에만 몰리는 이유가 똘똘한 한 채를 사자. 요거 때문에 자꾸 몰리니까 이 수요를 분산을 시켜야죠. 이런 마당에 쉽게 지방을 규제를 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부산 절대로 규제 지역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 절대 안 걸린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야 됩니다. 조금 오른다고 바로 규제를 때리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야 되고 사회에 문제가 될 만큼 부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진짜 많이 올라야 규제가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규제가 왜 됐습니까? 완전 불장이라서 그렇게 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규제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다만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된다. 쉽게 규제가 안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저는 제 채널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상된다. 이거는 제 예측이죠. 제 채널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나는 팔자 소장 예측하는 거 이상하다라고 하면 다른 거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보고 제 것만 절대 보지 마시고 다른 채널도 보고 다른 훌륭한 유튜브 채널도 보고 그리고 다른 자료도 찾아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것만큼 누구 말만 믿고 투자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구역별 소식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주는 구역별 소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또 기사가 나온 게 부산 아파트 가격이 해수동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쉽게 말해서 수용구 0.2%, 해운대구도 0.13, 동래구도 0.09, 북구, 연제구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영도구 마이너스, 강서구 마이너스, 사상구, 동구 마이너스, 중구, 서구 마이너스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다 따라갑니다. 입지 좋은데 대장급 위주로 먼저 치고 나가면 결국 나머지 그 다음 입지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언제 따라가냐?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바로 따라갈 때도 있었고 최근에 불장이 왔을 때 19년도에 먼저 불장이 와서 그때도 해수동, 남연진 막 이렇게 해서 19년도에 먼저 불장이라서 엄청 올랐는데 나머지는 조용했거든요. 지금처럼 서부산 이쪽에는 조용했습니다.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년도에 다른 구들도 전부 다 올라가는 그래서 거의 모든 구가 전부 다 조정대상 구역으로 묶였죠. 그만큼 최근에는 한 1년 정도, 1년 안 되게 그런 차이로 다 따라갔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바로 따라갈 경우도 있다. 지금 해수동 위주로 기사처럼 해수동 위주로 이쪽 위주로 엄청 오르는데 다른 데는 안 오른다. 마이너스다. 이거 언젠가는 따라간다는 거. 빨리 따라가냐 늦게 따라가냐 문제지 결국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내가 전부 다 따라간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요것도 지금 뭐 몇 프로가 올랐다, 0.2%가 올랐다, 0.2%가 떨어졌다 하는 게 평균이죠. 아파트, 전체 아파트에 대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평균입니다. 수용구가 0.2%, 0.3% 엄청 오른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오른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사상중흥이라는 아파트 보면 거기 신고가도 나오고 하거든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실 게 입지 좋은 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상중흥 계속 예를 드는데, 사상중흥 같은 경우도 덕포에서 사상구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사상중흥이라는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가 갱신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산다, 재개발을 투자하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입지다. 그래서 입지를 좋은 데를 들고 있어야 다 따라갈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드리고, 요렇게 크게 두 가지 기사를 보고 설명을 했는데, 구역별 소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슨 소식이냐면, 강한 5구역, 지난주에 강한 5구역 GS건설만 입찰을 했다. 그래서 GS건설이 거의 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현장 설명회를 열었는데 현장 설명에 참석한 시공사가 GS랑 대방건설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아마 GS건설이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소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의 여파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 두 개 요거를 설명을 조금 오래 드렸습니다. 오래 드렸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사정이 있어서 주간 영상 요거밖에 지금 업로드를 못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재정비를 해서 많은 그런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풍성한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